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신카이 마코토 원작, 아키사카 아사히 각색의 소리를 잃어버린 아이와 함께할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리움과 신비로운 세계, 우리가 좇는 목소리에 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해볼까요? 8화. 아스나가 목욕 후 한숨 돌릴 무렵에는 저녁 준비가 다 되어 있었다. 가지런히 놓인 밥그릇과 접시들을 보고 감동한 것도 당연했다. 요 며칠 식사는 모닥불을 둘러싸고 나뭇잎을 그릇으로 사용하는 정도가 고작이었다. 제대로 된 요리는 그 자체만으로 진수성찬이라고 생각했다. 잘 먹겠습니다. 더는 참지 못한 아스나가 말하며 고기 경단처럼 생긴 음식을 입에 넣고 밥그릇에서 밥을 쓸어 넣듯이 먹었다. 맛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맛있는 음식은 없을 것이라고 느껴졌다. 자기도 모르게 눈꼬리에서 눈물이 흘러나왔다. 먹으면서 울지 마. 모리사키가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너무나 맛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 아스나는 채소를 입에 넣으며 맛있는 걸 어떡해요? 라고 대답한 후 식사를 계속했다. 모든 음식이 정말로 맛있다. 그런 아스나를 무시하고 모리사키는 차분한 모습으로 음식을 삼키며 말했다. 어르신. 식사하는 소리만 이어지던 실내의 한순간 침묵이 흘렀다. 아까 제가 한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한 질문? 아스나가 생각하자 노인은 대답했다. 아가르타에서 죽은 자의 부활은 금지되어 있네. 죽은 자의 부활. 맞다. 그러고 보니 잊을 뻔했지만. 우리는 그 목적으로 이렇게 힘든 여행을 계속했지? 그걸 잊을 뻔하다니 어쩜 이렇게 바보 같을까? 모리사키는 예리하게 말했다. 금지되어 있다는 것은 가능하다는 뜻이군요. 확실히 그렇다고 아스나도 생각했다. 불가능한 일이라면 애초에 금지할 이유가 없다. 가능하니까 금지된 것이다. 죽은 자의 부활을 슌을 되살릴 수 있을까? 아스나는 기대와 불안을 가슴에 품고 노인이 말하기를 기다렸다. 노인은 차를 찻잔에 따르며 말했다. 삶도 죽음도 더 큰 흐름의 일부일 뿐일세. 흐름을 거스르는 짓은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아. 그건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네. 그러나 모리사키는 그런 말로 물러나지 않았다. 나중에 생각했을 때 당연한 행동이었다고 아스나는 느꼈다. 이곳에서 모리사키는 지난 10년간의 노력의 결실을 맺는 순간의 꼬리를 붙잡고 싶었을 테니까. 누구에게 허락을 구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도덕적인 말들은 지상에도 넘쳐납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건 잃어버린 사람을 어디서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는지 그것뿐입니다. 노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 아스나에게도 매우 무거운 침묵의 시간이었다. 이윽고 노인은 고개를 들며 말했다.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것은 옳지만 연민에 빠지는 것은 잘못일세. 자네는 자신의 잘못된 집착에 이 철모르는 소녀까지 끌어들였어. 아스나는 자신의 의지로 여기에 온 겁니다. 그게... 두 사람의 말다툼에 아스나는 억지로 끼어들려고 했다. 저는... 그러나 쓸데없는 노력으로 끝났다. 모리사키가 계속 말했다. 당신들은 그런 식으로 어떤 존재만 올려다보며 2000년 동안 이 땅굴에 틀어박혀 있었어. 그러니 멸망하는 거야.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하다가 갑자기 아스나에게 말했다. 아가씨, 미안한데 소년의 상태를 보고 와주겠니? 자리를 비켜달라는 뜻이라는 것 정도는 아스나도 알았다. 자신도 이야기를 듣고 싶기는 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은 버릇없어 보일 것이다. 다녀와라. 모리사키도 말해서 아스나는 일어났다. 시킨 대로 신이 잠든 방으로 향하고 그 문 앞에 멈춰 서서 주머니에 들어있던 콤팩트 거울을 바라보며 앞머리를 매만졌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자신도 알 수 없다. 문을 살짝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신은 잠들어 있었지만 아스나가 방에 들어가자마자 깨더니 그 차림이라고 말했다. 가슴이 두근두근했다. 자신이 평소와 다른 옷을 입은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그게 조금 기뻤다.
모리사키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지만 단순히 아가르타의 옷이 낯선 탓일 것이다. 신은 뭐라고 할까? 안 어울려. 기대한 만큼 화가 났다. 뭐야? 꼭 그런 식으로 말해야 해? 부르퉁해져서 큰 소리를 치자 신은 우스운 듯이 미소를 띄었다. 그리고 다시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신은 말했다. 왜 구해줬지? 왜 나를 구해줬냐고. 왜 구했냐고? 그야 다친 사람이 눈앞에 있으면 구하는 게 당연하니까. 신도 나를 구해줬잖아. 아스나가 말하자 신은 갑자기 격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난 형의 뒤처리를 했을 뿐이야. 슌네.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신은 슌이 지상으로 가져온 크라비스를 되찾아오는 일이 사명이라고 했다. 아마 그 이야기일 것이다. 신은 몸을 억지로 일으키려고 했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침대를 누르는 것처럼 몸을 들어 올리지 못했다. 신! 역시 걱정스러워서 아스나는 신의 몸을 떠받치려고 했지만 신이 뿌리쳤다. 그러나 신도 그대로 일어나지 못하고 작게 비명을 지르며 침대에 쓰러졌다. 아직 무리하면 안 돼. 아스나는 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서 말했다. 너희는 여기에 있으면 안 돼. 하지만 신은 고집스럽게 단언했다. 신의 앞머리가 흐트러져서 눈동자를 감췄다. 그래서 그때 신이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아스나는 몰랐다. 나도 이족이 너를 죽인 후에 크라비스를 빼앗아야 했어. 아니, 애초에 지상에서 아크엔젤 무리를 죽여야 했어. 아스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무엇이 충격인지 잘 몰랐지만 신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매우 기분 나빴다. 나가. 신. 나가라고. 신이 소리쳤다. 아스나는 얌전히 밖으로 나갔다. 기분이 우울해져서 어두운 감정이 가슴속을 휘젓는 모양이었다. 거실로 돌아가자 아스나가 오기를 기다렸는지 모리사키가 말을 걸었다. 내일 아침 일찌감치 출발할 거다. 일찍 자더라. 그 말만 남기고 모리사키는 정해준 침실로 사라졌다. 기분이 찜찜해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싶어 노인의 방으로 향했다. 노인은 한창 저녁 식사 설거지를 하는 중이었다. 미안하구나. 노인이 등을 돌린 채 말했다. 지상인을 오래 묵게 할 수 없단다. 아스나가 침대에 누워 잠들지 못하자 미미가 종종거리며 방으로 들어왔다. 밤의 불빛을 받아서 그런지 눈동자가 녹색으로 빛났다. 미미는 조용히 아스나의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다정하게 핥았다. 신은 침대에 누운 채 자유롭게 움직이는 팔로 얼굴을 가리며 한 줄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형. 노인은 홀로 난로 앞에서 파이프 담배를 피웠다. 똑똑똑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지는 목소리. 어르신, 밤중에 실례합니다. 들어오게. 노인은 방문을 예상한 듯 대답했다. 모리사키는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무슨 일인가? 2가지 정도 확인해 두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일단 그리 앉게. 모리사키는 말을 계속하려고 했지만 노인의 재촉에 의자에 앉았다. 차라도 마시겠나? 괜찮습니다. 모리사키는 무례를 범하지 않도록 신경 쓴 말투로 노인의 권유를 사양하며 말을 꺼냈다. 아까 이족은 뒤섞인 존재를 싫어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만으로 노인은 모리사키가 하려고 하는 말을 헤아린 모양이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모리사키는 말을 이어나갔다. 마나가 아가르타인과 지상인의 혼혈이라서 습격을 받았다고. 자네가 궁금한 것이 뭔지는 알겠네만. 노인은 담배 파이프에 불을 끄며 일어섰다. 그걸 알아도 아무도 행복해질 수 없다네. 모리사키는 잠시 생각에 잠겼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지도 모르겠군요. 그리고 가슴 부근에서 담배를 꺼내며 말했다. 아, 피워도 되겠습니까? 상관없네. 모리사키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천천히 빨아들인 뒤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다.
아까부터 마음에 걸렸던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뭔가? 저녁 식사 때 하신 말씀 말입니다. 어르신께서는 죽은 이의 부활에 대해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고 하셨죠. 그때는 흥분해서 몰랐는데 냉정을 되찾고 생각해보니 위화감이 들더군요. 모리사키는 다시 말했다. 금기를 깬 사람이 있는 거죠. 전 그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